네, 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독종들. 오늘은 선거 특집 기획으로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우리 독종들이 주목하는 관심 선거구로 대구와 TK 또 인천 경기 지역을 저희가 이제 짚어봤었습니다 앞서. 근데 이제 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천 경기 독립언론 뉴스하다 이창호 기자 그리고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대구와 인천은 뭐 극과 극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대구 네. 대구 상황 이상원 기자 뉴스민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단 반성을 했습니다. 예. 이게 선거 임박해서 선거 당일에 개표가 이루어지기 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예.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 역시 기자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사실에 근거해서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독자들에게 헛된 희망을 안겨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반성을 좀 했고. 그때 헛된 희망을 많이 주고 갔죠. 네. 앞서 방금. 그렇죠. 네. 헛된 희망을. 근데 그게 어쨌든 당시에 지역에서 그 변화의 바람이 실제로 크게 분 것도 사실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붐업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보수 결집이라고 표현되는 노년층의 막판 결집이 좀 크게 작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돼서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큰 변화 없는 결과를 맞이했죠. 네. 추경호 후보는 재판받고 있지 않아요?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네. 공사 혐의인데. 그렇죠. 네. 네, 일단 대구는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안 되면 아마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는 것은 앞으로 50년 100년 안에 안 나올 것이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한 20, 30 적어도 전 30년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인천은 반면 인천은 뭐 분위기가 어때요? 인천 뭐 시장도 조금 수월하게 이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1개 단체장이 있는데 이제 8개를 네.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뭐 일단 뭐 단체장 선거는 이제 네. 뭐 압승했다고 볼 수 있고 인천시 의회도 45석 중에 이제 38석을 예. 가져갔으니 이제 박찬대 시장이 이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네요. 뭐 예. 힘을 얻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이창호 기자가 얘기했던 10정 10정 2구역이 2구역 네. 그 관련해서 유정복 시장이 뭐 무혐의로 끝났다고요? 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개발 사업이 민간 개발 사업이 있는데 네. 이거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규모가 꽤 컸잖아요. 그게 1조 2천억대 사업이니까 네. 그리고 그 대장동하고 가구 수도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대장동이 5천여 세대인데 정도 되죠. 예, 거기도 5,600세대가 넘으니까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개발을 해서 성남시가 개발 수익금 한 5,500억에서 6천억 사이를 가져갔는데 10정 2구역은 민간 개발을 하게 해주고 네. 환수한 게 거의 없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로 한 400에서 500억을 이제 400억. 도시공사가 받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요번 선거 기간에서 유정복 후보가 주장을 했던 건 이게 지금 아직 분양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 상태거든요. 민간 임대 상태예요. 3천여 세대가. 그걸 분양하면 7,5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실현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상으로만 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혐의로 네, 유정복 전 무혐의로 이제 시장은 무혐의로 이제 잘 빠져나갔다라는 거군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대구와 인천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 놀랬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의 선거 결과가 많이 희석되겠구나.
그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그 정원호 구청장 그러니까 후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알려진 어떤 행정적 성과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대구에 이식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라도 정원호 같은 사람이 좀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막판에 자고 일어나니까 뒤집어져 있는 걸 보고 매우 놀랬다. 그 잠이 오던가요? 저는 대구 결과가 4시쯤에 끝났거든요. 저는 4시 조금 넘어서 딱 보고 자버렸고. 4시 좀 넘어서 근데 뭐 한 3, 4시만 해도 서울시 거기도 이기고 있었으니까요. 크게 적이 없었는데 네. 오전 7시 한 15분인가 그때부터 이제 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창규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한 3시쯤까지 보다가 이 정도면 이기겠다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놀라서 사실 이제 그 정은호 캠프에 있던 이제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은 약간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캠프 내 관계자들 업무 분장도 조금 이제 에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파견 당직자나 이제 뭐 보좌진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좀 선거에 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인천하고 경기가 이제 민주당이고 이제 서울시가 네. 또 국힘이면 이렇게 3개 시도는 뭐 교통이나 환경 뭐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뭐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버스나 지하철 환승할 뭐 그런 네네. 문제. 아직 환승 제대로 이렇게 요금 적용,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올 때 환승 요금 적용이 안 되면 돈 다시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겨야 할 곳, 이길 곳에서 진 것이 참 그랬고 본인도 2, 3일간 좀 2, 3일간 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어요. 멘붕 하고, 오셨나? 예, 여러 가지로 뭐 있는데 근데 선거는 진짜 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100% 이긴다는 선거도 이렇게 지는 경우도 꽤 다반사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인천과 대구에서 봤을 때 이번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은 좀 어땠습니까? 대구만 놓고 보면은 김부겸 후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뭐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거의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상 등을 이 바닥에 대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게 표현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진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포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랬죠. 거의 모든 걸 했습니다. 뭐 울기도 울었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끄집어내기도 했었고 민주당을 질타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 반민주당의 정서에 있는 또는 비민주당의 정서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그게 끌어낸 인원이 58만 명. 이거 뭐 58만 명이라는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대구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가 얻어낸 표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인데 그래도 역부족이었다라는 게 참 아쉬운 결과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은 좀 어땠어요? 인천도 인천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압도하라 인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부터 이제 뭐 군수구청장 후보들까지 해갖고 원팀으로 움직여서 사실은 뭐 시장도 그렇고 나머지 군수구청장도 뭐 좀 어렵지 않게 이제 했는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박찬대 시장 당선자가 당선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이제 연수갑을 이제 송영길 후보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그 박찬대하고 송영길은 그 연수갑에서 다 승리를 했는데 구청장이 져버렸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한 부분이 좀 신경 쓰지 못했던 아니 근데 거 이번엔 서울도 그렇고 구청장은 뭐 민주당 찍고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찍고 맞아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인천은 그죠? 현재 국회의원은 민주당 찍고 구청장은 뭐 국민의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유권자가 예전에 이렇게 딱 민주당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 줄투표. 이번에 7장인가 그랬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그 줄투표를 안 하는 패턴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신기해. 그
왜 그렇다면 인천에서 그 구청장은 안 됐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던가요? 근데 이제 그 국힘 후보가 요번에 당선으로 3선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았었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직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예. 이제 4월 거의 말까지 사실상 이제 구청장 뭐 관용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예산이나 활용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상대 후보가 이제 정지열 후보였는데 그분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또 정치를 한 8년 정도 쉬셨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나 역량 이것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도 경기도 안산도 다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네. 근데 안산시장을 국민의힘 현직 시장이 재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김남국 후보를 찍고 네, 맞습니다. 안산시장은 국민의힘 이민근 시장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권자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고 현명해졌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냥 당에 기대 가지고 깃발 들고 나가봐야 안 될 수도 있다. 그거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인천은 라인업이 엄청 화려해요. 보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서울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직 당대표 송영길 네. 의원 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있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있고 라인업이 굉장한데 지역에서는 좀 기대감이 크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하고 이제 직접 소통이 가능할 걸로 다들 예상하잖아요. 네. 뭐 전직 대변인이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원내대표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송영길 당선자도 뭐 당대표로 또 나갈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당청 관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활해지면서 인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송영길 의원은 집 이사 갔나요? 네, 연수동으로 이사했어요. 계양을에 이미 계약 끝났는데 네. 계약금 100도 내고 왔나? 그러면 월세로 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그 계양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보니까 저번에 김남준 의원은 제가 이제 TBS에서 인터뷰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내걸었던 공약을 자기가 완수하겠다는데 그 1번이 뭐냐라고 하니까 계양 테크노밸리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지금 공사가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면 분양도 했어요. 분양도 했어요. 27년 말에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거기가 만 세대가 넘는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갖고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기업이 오느냐,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기업까지는 이제 그러니까요. 예, 유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LG가 네. 딱 들어가서 이제 마곡밸리 해가지고 살았는데 계양 테크노밸리에 이제 그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네. 굉장히 이제 거기가 뭐랄까요, 뭐 약간 좀 그 뭐랄까 이제 배드타운화돼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죠. 예, 대구 김부겸 후보는 뭐 합니까? 연락 한번 안 해보셨나요? 네. 선거 끝나고는 따로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연락을 할 그게 안 나더라고요. 이미 너무 탈진하다시피 했을 테니까 한 좀 기간을 두고 연락을 해서 혹시라도 할 얘기가 있으면은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캠프 쪽 관계자들도 다 지금 탈진 상태여서 조용합니다. 네. 낙선 인사를 낙선 인사는 당일 그 이후에만 했고 그 이후에는 현수막 걸고 그 정도로 끝이 났죠. 근데 그 후보자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떨어지고 낙선 인사.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뭐 하느냐.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유세하던 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40년 이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유세다 오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선거에 나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되게 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유의미한 네, 그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뭐 이것저것 뭐 질문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 선거 결과 보니까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본인은 거기서 이제 이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네네.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당선이 된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박찬대 뭐 시장이나 송영길 의원이 이런 사람들 아니면 김남준 의원이 자축하고 축포를 터뜨릴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천은 사실 그 서울시장이 정은호 후보가 이제 됐어야 네. 이제 시너지가 좀 나는 게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삼자하고 환경부하고 이제 뭐 합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세훈 시장이 껴버리면 그 합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가니까 예. 박찬대 시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당선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골머리를 앓겠죠. 예. 협의가 안 될 테니까 뭐 그냥 아예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이 그 뭐죠 그 한강 그 불꽃 터트리는 거 네. 문제돼서 네. 그 배를 운항을 멈췄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원래 인천시가 그걸 허가를 내주는 거라서 그 서울시는 그냥 그거를 그냥 뭐라 그럴까 액션만 한 거예요. 근데 국내 만든 실질적인 행정 제재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행정 제재는 원래 할 인천시가 권리가 없으니까. 예,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만 봐도 사실은 양쪽이 이제 국힘하고 이렇게 다르면 조금 협의가 안 되니까 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제 뭐 대구도 큰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경기 평택을에서는 이제 조국 후보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예,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부지리격으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어요? 전 뭐 전반적으로 이번에 부산 북구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까지 해서 그게 결국에는 이번에 민주당의 당선자들이 마음껏 축포를 터뜨리지 못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거기에 결과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하나는 4년 뒤에 대선도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그걸 생각을 하면 미리 매를 잘 맞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방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주사론이죠. 뭐 그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어쨌든 국민들이 신호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2030 세대부터 해서 민주당이 소구하고자 하는 유권자층, 뭐 서민이라고 한다면은 서민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제로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효능감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당에서 그 효능감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택을의 그 갈등 상황이 네. 대구에 끼친 영향은 어때요? 뭐 그런 분석도 있나요? 대구는 사실 그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전에 중앙당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슈가 그거잖아요. 그 공소 취소 그러니까 공소 취소 그 조작 기소 특검법. 조작 기소 네. 특검을 추진한 그거는 거. 김부겸 후보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그게 나오자마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과 후보는 이제 그것만 물어 뜯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게 먹히나 보죠 그 동네에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어쨌든 남아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비호감을 떨어뜨린 것도 있지만 그 잘한다, 일을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호감을 어느 정도 산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만큼 쌓여있던 비호감 그리고 걱정 예.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이미 대구 지역에는 아무래도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작기소 특검이 추진되고 그걸 매개로 해서 정치권에서 이거 대통령이 듣도 보도 못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예. 없애려고 한다라는 주장이 강하게 주민들에게 특히 이제 노년층에게 아니 근데 소모가 됐었거든요. 거기 당선되신 분은 내란 중요 인물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내란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없는 반대죠. 반대로 똑같이 그쪽에서는 이제 저쪽은 반대로 이재명은 재판 안 받고 있지 않냐. 예. 제가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와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근데 맞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혐의랑 네. 내란이랑 이게 비교가 되는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가 등판을 했잖아요. 네. 두세 번 나왔죠. 음. 나타났죠. 2번 나왔습니다. 이거 영향이 있었습니까 이번? 노년층에 분명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막판에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대구도 줄투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예. 일부 교차 투표가 있었고. 뭐 젊은층이 좀 교차 투표를 했다고. 그렇죠. 젊은층이 교차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를 당선인을 찍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표로 드러난 게 한 12만 명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동네별로 연령대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고령층이 많은 동네일수록 추경호 후보에 대한 이 줄투표 경향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막판에 박근혜 씨가 등장을 한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제가 2개 현장을 다 나가봤는데 박근혜 씨의 유세 현장은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박근혜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뭐 연민 그에게 가지고 있는 노년층이 가지고 있는 연민도 있지만 또 박근혜 박정희로 연결되는 이 산업화 시대가 노년층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정성기였거든요. 작년 대선 때는 안 나타났었죠. 작년 대선 때는 두문불출했던 거 같아요. 그때는 현장 유세를 하지 않았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찾아간 적은 있죠. 찾아간 적은. 찾아간 적. 그때만 해도 이제 박근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번이나 나왔고 보니까 이명박도 네. 부산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 가고 청계천 가고 네. 막 그랬었겠는데 지금 대구가 이제 뭐 노년층이 추경호를 이제 몰표를 줬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네. 이번 선거는 특징은 서울만 봐도 20, 30대도 굉장히 보수화돼 있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제 출구조사를 이제 보니까 20, 30대 남자가 이제 뭐 저기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었다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약간 평택을에서 이렇게 이제 3명이서 이렇게 네. 갈라지는 모습이 그런 영향은 좀 줬던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그냥 나는 지금 현직 시장 찍을란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쨌든 등판한 것만으로도 서울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박근혜가 보수 결집 그 힘이 센 게 이번에 유정복도 박근혜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좀 인천에 와달라. 근데 이제 오지는 않았는데 뭐 대구하고 인천하고 뭐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또 인천에 왔다면 또 저렇게 노년층이 또 보수 결집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천은 갔어도 그게 뭐 뒤집을 만할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만 뭐 10% 정도니까 그래도 더 좀 붙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다다음 달에 당 대표 선거인데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어젠가 G7 출국하면서 정청래 당 대표가 성남공에 안 나타나서 이게 바로 대통령의 뭐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거 아니다. 지금 그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이미 언론이나 정치부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상황들이 주는 시그널을 해석하니까요. 정치부 기자들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그건 본인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창호 기자는 어때? 지금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뭐 숫자로는 이겼지만 내용에서 졌다 이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도 있고. 네. 뭐 일단은 숫자로 봤을 때는 크게 이긴 건 맞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세부 지표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던 곳, 이길 곳은 못 반드시 이겼고 이겨야 했던 곳에서 네. 이제 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책임론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던지고 백의종군 하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이번 임기까지 하고 다음 당대표 선거는 안 나오는 걸로 하면은 좀 모양새가 본인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당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2028년 총선이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임을 못하면 총선도 어렵다고 이제 예.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다음 국회의원들은 이제 모든 생각이 다음 공천이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기승전 공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그 뭐 이제 그쪽에 좀 가까운 분들 그런 게 좀 생존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그래도 결국에는 정치는 자기를 던져야 할 때 던져서
그게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나중에 살펴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결정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엔 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하고 본인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임기를 뭐 일각에서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 너무 강한 것 같고 아니 어쨌든 근데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 자체도 어차피 8월에 나가려면 7월에는 본인이 그렇죠. 그만둬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냥 자동으로 출마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정청래 대표의 이제 편을 드는 분들도 있고 뭐 김민석 뭐 총리가 나오면 거기를 찍겠다는 분도 있고 송영기를 뭐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당원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어차피 맞습니다. 민주당의 그렇죠.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결정하니까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지금 결국에 보니까 이번 선거를 내용면에서 진 이유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 때문이다. 이게 있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때문이다. 뭐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 관련 발언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이런 분석들 신문에서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예. 내부 분열이 뭐 거의 명백하게 민주당 내부의 개파 싸움, 내부 분열, 그리고 단합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원래 지고 나면 만 가지 배인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 선거까지에는 영향을 미친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왜 쟤들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같은 색인데 같은 팀인 것 같은데 왜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서로를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는 생각을 줬을 테고 그게 뭐 아무래도 한멸이나 이런 걸 주면서 투표에까지 영향을 준 부분이 분명히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전됐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빠지고 50% 정도 되던데 네. 지금 이번 주 아마 목요일 금요일 갤럽의 조사 나오면 그거보다 더 빠진다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럴 수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꽤 크게 벌어졌다가 네.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지지율이 거의 뭐 비슷한 거죠. 약간 이렇게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뒤집힌 건데 이거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약간은 좀 숨어 있다가 이제 뭐 샤이로 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분들이 이제 좀 표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역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황 기자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국민의힘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졌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예. 그런 여론조사에 응답을 좀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한 2, 3개월 지나면은 다시 이렇게 좀 조정받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선거를 해야 되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했다. 이 선관위 사태 이것도 크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네, 그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황당한 일이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인데 그렇게 이제 대통령도 이 일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젊은이들이 참정권 문제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대구에서는 이 문제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하는 목소들이 있고 대학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명서가 나오기도 했고 일부는 대구에 이제 228 기념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열기도 했거든요. 거기서도 그게 네, 열렸었고 뭐 여기 서울에서만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는 보일 수 있는 최대치가 나왔고 특히 이번에 수성구에서 예. 구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이 나서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더라고요. 당선된 사람들이 대구니까 거의 그냥 또 된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뭐 본인들의 표현으로는 자신들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건 이제 민주주의가 죽은 거다. 아니 근데 민주주의가 그러지 죽은 거기 말고 때문에 재선거하면 광주로 나가라고. 왜 보세요. 그래도 재선거하자는 얘기가 나오나. 근데 어쨌든 추경호 당선인은 그 부분에서 선을 좀 긋긴 하더라고요. 네, 재선거와는 말이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뭐 재선거를 하려면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던지 그렇죠. 네.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하려고 해도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송파구의 잠실실동 그 표수가 당락을 뒤바꿀 만한 이유가 있어야 그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출신이에요. 그 법리를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인 구호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일부 젊은이들이 이제 참정권 문제로 시위를 벌이고 항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거기에 태극기, 윤호개인 세력들이 스며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성격이 완전히 변질이 돼서 결국에는 지금 이 사태가 나라를 굉장히 더 혼란스럽게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아직은 저는 완벽하게 이 구구 세력에게 그 재선거를 요구하는 젊은층이 이렇게 포위되거나 흡수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여전히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젊은 유권자층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에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좀 보여줘서 그들이 저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국정조사도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검도 할 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재판받다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1심에서 네. 1심에서 그냥 원래는 2심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혐의가 만약에 좀 짙다. 그때는 이제 결국에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 못하게 뭐 당사로 오라고 그랬다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그랬다가 막 계속해서 이 장소가 바뀌어서 그리고 대부분이 못했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혐의인데 만약에 혹시 지역에서는 그런 이런 추경호 시장의 이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 좀 있나요? 우려가 있죠. 네. 실제로 그 선거 막판에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도 그 문제 제기가 크게 있었고 그게 젊은 유권자들이 노년층 말고 젊은 유권자들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한 축이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추경호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뭐 원칙 언론적인 입장, 이제 당당하게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어서 재판을 저희가 고민입니다. 그 취재하러 서울 올라와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서 이게 실제로 이제 대구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정확하게 살피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근데 이제 재판에 가면요 그 증거들이 네. 공개가 되니까 이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이제 특검에서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면 수사 기록 이런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거들을 다 제시를 하고 뭐 녹음 파일이 있으면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자로서는 성실하게 가면 가끔 큰 것들이 나오죠. 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계속 그 공판에 재판에 들어가면서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통화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건데 어찌됐든 현직 시장으로서 좀 부담이겠어요. 이게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매주 받으러 와야 되니까. 지금 매주 한다고 합니까? 1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매주 일단은 7월 중순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대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날 수요일은 시장 업무를 못 본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뭐 인천은 별 걱정 없죠. 인천은 그 이제 그 낙선한 유정복 그 시장이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재판을 받아요. 아 그래요? 오전 오후로 다 재판이 잡혀 있거든요. 뭐 어떤 걸로 재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지난번 대선 당내 경선을 했었어요. 유정복 후보가 그때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SNS 돌리게 하고 뭐 그 캠프에서 활동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첫 재판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전 오후 재판이 다 잡혀 있고 그리고 또 그 코인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그거는 음성 파일도 나왔잖아요. 네, 코인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코인 업자랑 네네. 유정복 전 시장 본인이 직접 통화한.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기소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거 말고는 뭐 분위기 좋은가요, 그 동네? 기대감은 꽤 다 있겠어요. 기대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박찬대 당선자가 자기 당선되면 그 지역 화폐 100만 원씩 20% 저기 해준다고 했거든요. 20% 할인해서 사게?
20%를 페이백. 그러니까 아 페이 100만 원을 쓰면 20만 원을 돌려주는 거. 그 이제 지역 경제 예, 활성화시키겠다고.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석 달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좀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박찬대 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했던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10정 2구역은 인천시에서 한번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 의회도 이제 그 국정조사와 비슷한 이제 네. 그 특정 감사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시의회에 이번에 38석이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갔으니까 예. 거기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찬대 이제 당선자가 그 부분에 관심을 아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대장동 발언한 거랑 그거랑 엮여가지고 예. 두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좀 입씨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박찬대 당선자 회계사니까 정말로 그 실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회계사입니까? 예. 아 회계사 아 그렇죠. 예. 회계사.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자기가 직접 따져보고 의회에 또 요청해가지고 이제 뭐 시정 조사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데 의뢰할 수 있으니까요. 엄청 성실하잖아요. 네.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도 보면 그런데 저한테 제보 온 게 하나 있었는데 인천의 삼산사지구 네네네. 여기도 지금 개발 비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진행이 걸로 안 되고 알고 있는데 있어요. 예. 특정 시행사가 아, 여기를 해서 원주민들 땅 주인들과 굉장히 큰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창호 기자가 한번 삼산사지구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그러던데 이쪽. 그게 그 동네가 원래 다 논이었는데 주변이 다 개발되고 거기 가운데만 이렇게 딱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그래서 마지막 나는 노른자. 네, 맞습니다. 아 그쪽 제가 예전에 거기 시행하는 분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이 아직도 그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네, 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민간업자한테 하라고 해버리면 그 개발 수익 지금 논으로 돼 있는데 그 뒤에는 다 아파트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개발 수익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개발 수익 민간에서 다 가져가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로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남욱 뭐 김만배 일장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냥 민간업자한테 가져가라고 했으면 몇 배를 더 벌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런 거라서 이 삼산사지구 한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 뭐 시장도 네. 그 당선자도 관심을 갖겠는데요. 왜냐하면 네. 대장동 개발 방식을 여기다가 한다고 했으니까 인천에다.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한 걸 가지고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정복 후보가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공격하고 뭐 대장동 개발 사업 정도의 모델은 수익 환수는 앞으로 못 해요. 그렇게는. 예, 그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예, 우리 이상원 기자는 뉴스민 대구에 있잖아요. 네. 대구에서 여기 동대구역에서 지금 KTX로 한 2시간 반 걸리나요? 2시간 정도 걸리죠. 2시간 정도. 아, 가깝긴 가까운데 또 심리적인 거리는 꽤 돼요. 그죠? 2시간. 물리적인 2시간이면 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파주 가는 것도 지금 서울에서 파주 가는 것도 2시간 걸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가서 동대구 내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11시 조금 넘으면은 이제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스민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독립 언론입니다. 지금 더보기 유튜브 더보기란이나 실시간 댓글에 실시간 고정 댓글에 우리 뉴스민과 인천 경기 지역 독립 언론 뉴스하다 그 아마 후원 링크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인천시에서 뭐 광고 준다고 해도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매체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타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지역 브랜치 같은 개념인데 광고와 협찬을 좀 받고 싶다는 유혹은 안 들어요. 너무 힘들고 돈이 없을 때. 실제 유혹이 온 적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예. 협찬을 좀 해주겠다. 뭐 근데 혹하더라고요. 예. 그 금액이 대기업에서 왜 갑자기? 왜요? 아니 대기업에 한 기사 썼어요? 비판 기사를 쓸까봐 미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언론이 인천에 없다 보니까 아, 인천에 본사가 있는 대기업인가 보네. 네네. 근데 이제 거기 홍보팀에 예. 기자 출신을 채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독립 언론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녹음 파일 있어요? 녹음 파일 까고
그런 광고 협찬은 저한테 넘겨요. 알겠습니다. 저는 영리 녹음 파일 있나 저는 찾아봐. 언론도 아니고 영리 업자. 아 녹음 파일 네, 찾아보겠습니다. 개인 유튜버 영리 유튜버니까 그런 거 뭐 거절하고 그럴 때 저쪽에 연락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 녹음 파일 또 까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제 광고 협찬을 받지 않는 이게 지역 독립 언론 오늘 뉴스민 뉴스하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뉴스민 이상원 기자 내려가 봐야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독한 기자 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